정말 고대하고 고대했던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이 어제 방송했었습니다. 방송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하자면 겉으론 중립인 스탠스를 보여주지만 실상은 그냥 피프티 편만 드는 편파 방송, 그리고 증거를 기반으로 한 팩트가 아닌 그저 감정 호소만 난무한 저질 그 자체였습니다. 아무튼 방송 내용을 좀 보자면 큐피드 원래 저작자의 원곡 버전이 나오는데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큐피드랑 한치의 오차가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대로 갖다 썼다고 봐도 될 정도였어요. 원곡은 좀 달랐나 보다 생각했었는데 이 정도로 그대로 쓰는 것도 진짜 흔하지 않아요. 그냥 그대로 썼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업계 전문가가 봐도 그렇다고 할 정도니까. 그리고 더 놀라운 건 저는 가사도 그대로기에 되게 깜짝 놀란 거고요. 작사도 단어 3개 수정한 거 말곤 전부 그대로였다고 합니다. 단어 몇 개 바꾼 것도 이 정도 바꿔서는 사실 제작 참여 명단에 오를 정도로 뭔가를 했다고 할 수 없고요. 큐피드에 있어 안성일이 한 건 아무것도 없다는 말이지. 그리고 더기버스 측 입장도 나오는데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쓸어도 이가 너무 아파요. 원래 이가 안 좋으셨어요. 오늘 아침에 계속 피가 그래서 이게 살다 이 아파서 인터뷰 못하는 건 처음 보네. 그럴 거면 글씨를 쓴다던가 타자를 친다던가 해서 대답을 좀 하던가. 찔리니까 말 못하는 건 아니고 결국 백진실이 대신 인터뷰를 하는데 사실 어트랙트의 전 대표님은 저희한테 대부분의 것들을 일임을 해줬어요. 연습생을 선발하는 것부터 훈련하고 그 훈련을 위한 과정을 구성하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백진실씨 거짓말하지 마세요. 더기버스에 많은 일을 일임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연습생 선발의 대부분은 어트랙트가 있지 니들이 한 건 아니잖아. 세나, 시오, 키나는 전부 어트랙트에서 했고 아란만 니들이 선발한 거 대중들도 다 안다고. 실제 국외 제작자들은 저희에게 모두 다 위임을 했기 때문에 사실 모든 절차에 관해서 다 대행을 받은 것이에요. 적법하게. 사인을 위조한 게 드러난 이상 적법이 아닌 위법입니다. 적법하게 진행했다면 원작자에게 직접 사인 받았겠지. 만약 100억 정도의 매출이 났다고 하면 음반 제작자가 한 50% 50억에 대한 것, 그리고 저작권자는 10억 10%에 가까운 수익을 수령하게 되거든요. 음반 제작하는 데는 돈이 안 들어가나? 뮤비 제작비, 의상비, 인건비, 공간 대여하면 공간 대여비도 들어갈 테고 중간중간에 스태프들 밥 먹이는데 식비도 들어갈 테고 그리고 노래에 필요한 안무도 필요할 테니 안무 비용도 청구해야 하고 그 외에 들어가는 돈이 얼마나 많은데 50억을 어트랙트가 전부 다 먹는다고. 그리고 투자자들은 투자금 회수 안 하나? 하나하나씩 깎다 보면 당연히 남는 비용이 별로 없을 텐데 왜 그건 빼고 이야기하는 거지. 아무튼 백진실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 더기버스 측에서는 이 소송이 왜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공식적인 입장을 제가 대변할 수는 없고요.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자리예요. 공식 입장을 대변하니까 안성일 대신해서 인터뷰에 응한 거 아닌가? 그럼 인터뷰 왜 한 거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로 제가 무슨 말을 하든지 모른다고 하든 안다고 하든 뭘 하든 다 와전될 것이기 때문에 증거에 입각한 팩트만 얘기하면 와전될 일 없습니다. 정 억울하고 답답하면 시원하게 증거 까라니까. 대중들이 너네를 안 믿는 건 증거 없이 말뿐인 호소만 하니까 안 믿는 거예요. 안 대표님 출연 다음 주 요청했던 것 관련해서 계속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현재의 상태로는 조금 어려우신 것 같아요. 치아도 치아인데 사실 심리적으로 인터뷰를 하기까지 어려우신 것 같아요. 말이 좋아 심리적이니 멋이기 한 거지 그냥 빤스런 한 겁니다. 결국 안성일 인터뷰는 없었네요. 어트랙트 내부자 폭로도 있었는데 전 대표도 실질적으로 애들이 데뷔하는 과정에서 지금 주장하시는 것처럼 정말 딸처럼 생각하고 이런 자세는 아니었다. 월말 평가 한 번 온 적이 없었어요.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전홍준 대표님은 월말 평가에 참여했었습니다. 설령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도 문제 있나? 원래 트레이닝 같은 건 밑에 사람이 할 일이지 대표가 일일이 다 나서서 할 순 없습니다. 전 대표님은 회사 대표로서 그냥 경영 잘하고 계약 잘 따고 투자 유치해서 지원 팍팍 해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자기 할 일도 바쁜데 그런 것까지 어떻게 다 챙깁니까? 근데 전홍준 대표님은 챙기기까지 했네. 소속사 전 대표가 국민 대표 이렇게 불리고 있던데 국민 아빠처럼. 사실 그런 사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데뷔를 하고 어떤 마케팅을 했을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틱톡 바이럴은 마케팅 아니냐? 심지어 피프티가 데뷔할 때 데뷔 쇼케이스도 안 했거든요. 쇼케이스를 언제 했냐 하면 4월에 했어요. 80억을 썼는데 왜 그 정도 퀄리티 쇼케이스도 못하고 마케팅도 못하는데 그 80억을 어디다 쓰고 어머니의 돈 9천만원 가지고 차도 팔고 시계도 팔고 그랬을까? 왜 차 팔고 시계 팔고 9천만원 끌었었냐고 인터파크 측에 요청을 합니다. 돈을 40억 원만 입금해달라. 나머지 90억 원은 추가적으로 요청을 할 때 앨범 발매 직전에 요청을 하겠다. 멤버들에게 필요한 모든 투자금을 다 투입한 이후에 돈이 모자라면 안 되니까 최후의 보루로 멤버들의 앨범 2장을 내는 비용 각각 10억 원씩 책정해서 아무리 어려워도 멤버들 앨범 2장은 내줘야겠다. 앨범 2장 내주려고 돈 아꼈다 됐냐? 교차 검증도 없이 이딴 식으로 취재하는 게 맞나 싶네. 진짜 짜증나네요. 내용이 길어서 나머진 2편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1편에 이은 2편 영상입니다. 멤버들 중에는 사실 데뷔 전부터 이미 증세가 있었던 분들이 있고 그리고 수술 이후에 문제가 아니라 수술 날짜를 잡는 과정에서도 계속 연기된 부분이었고 수술하기 전에 직전까지 참고 계속 약을 복용하면서 일정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그 담낭염도 원래 수술이 아닌 약물 치료로 가능했던 수준이었고 실제로 수술
수술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도 알 수 없는 게 사실 일반적으로 개복 수술을 하더라도 길어야 한 달 정도거든요. 2주가 걸렸다는 사람들도 있고 3주가 걸렸다는 사람도 있다. 그런데 아란양의 경우에는 2달 가까이 걸렸다. 애초에 2달 걸리는 수술이 아닌데 2달이 걸렸고 전홍준 대표가 직접적으로 의사와 소통하거나 진단서를 확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주도한 사람이 누구냐? 모두 B 이사가 전홍준 대표에게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수술했다면서 흔한 진단서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진단서가 없고 백진실 말 한마디가 전부인 이상 수술 여부를 알 수 없는데 수술을 정말 했는지 안 했는지 확인하는 게 우선 아닐까? 정산 자료를 보면 실제 음원 수익을 받은 데가 어트랙트가 아니라 B엔터사로 돼 있습니다. 자기 소속사도 아닌 다른 회사의 채무를 위해서 피프티 음원 음반이 제공되고 그 수익이 상계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설명도 없었고 어떤 동의 절차도 없었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인터파크 투자금이 어트랙트가 아니라 원래 스타크루 앞으로 들어온 돈이거든. 스타크루 돈으로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공지하는 게 맞지 않을까? 애초에 인터파크 투자금은 피프티 보고 한 게 아니에요. 인터파크 뮤직 관계자는 9일 스포츠서울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시 선급금 계약 사유는 스타크루 ENT 소속이었던 하소운의 성공 케이스 및 전홍준 대표의 경력과 능력, 추진력 등이 가장 주요하게 작용했다며 인터파크 뮤직 측은 스타크루 ENT가 걸그룹 제작 의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상태였다. 피프티란 팀명은 정해지지 않았고 안성일 더기버스 대표도 합류 전이었다. 전부 전홍준 대표님을 보고한 투자금이었고 스타크루 소속 아티스트 모두를 위한 투자금이었지. 이런 것도 안 알아보고 뭐하냐? 직접비가 30억이고 간접비가 50억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가 또 나중엔 직접비 간접비 포함해서 한 63억이고 이건 어트랙트가 반박을 하는데 소속사 어트랙트가 B엔터사로부터 대여해온 금액은 지금까지 직접비 30억 간접비 33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어트랙트 통장 잔고에 있는 16억 원까지 포함입니다. 16억은 큐피드 활동 도중에 투자를 받은 겁니다. 멤버들이 갚아야 될 건 직접비에만 해당이 되니까 60억을 갚아야 한다거나 혹은 80억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는 건 제3자로부터 허위 정보를 들었기 때문이라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80억 갚는 것도 아니었네. 세무사 이야기도 나오는데 선급금을 받은 B엔터사랑 소속사 어트랙트랑 어떤 연관이 있는 회사인가 이걸 좀 살펴봤는데 소속사 어트랙트 전 대표가 B엔터사 주요 주주도 아니고 실질적인 대표자도 아니기 때문에 표면상으로 보면 연관이 없는 회사다. 선급금 받은 스타크루 ENT의 설립자가 전홍준 대표님이에요. 스타크루 ENT CEO 전홍준 홈페이지 검색만 해도 나오는데 아무 연관이 없다고 빤히 드러나는 거짓말을 왜 하는 거지? 이상한 계산법도 가져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스트리밍 1회당 총 수익이 7원이고요. 그 중에서 35%를 M사에서 떼가요.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한 1억에서 1억 5천만원 사이를 가져간 걸로 나와요. 그리고 더기버스 같은 경우에는 1,500만원 가져간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프로듀서 안씨 같은 경우에는 1,000만원에서 1,500만원 사이, 국내 M사의 경우에는 각자의 수익 곱하기 3.5배, 더기버스 프로듀서 안씨 약 1억원, 소속사 어트랙트 약 5억, 미국 S사의 경우 각자의 수익 곱하기 3배, 더기버스 프로듀서 안씨 최소 약 18억, 소속사 어트랙트 최소 55억에서 65억. 어트랙트가 저만큼 많은 돈을 벌었으니 정산이 가능하다 이런 소린데 큐피드가 처음 빌보드 핫백에 진입한 게 4월 1일입니다. 저때 100위로 차트인을 했죠. 차트인을 하고 이제 4개월 지났습니다. 정산은 최소 4개월에서 6개월이 걸리는데 4개월 동안 70억을 벌었다. 근데 이것도 현재 8월 기준이에요. 피프티 멤버들이 소송을 한 건 6월 19일입니다. 4월에 차트인하고 2개월 동안 70억이나 들어왔다고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리고 멤버들 부모들도 입장을 말하는데 저희 어린아이들 7년을 더 이 소속사에서 생활해야 하는 부분이고 애들은 버티지 못할 것 같아요. 말씀은 돌아와라 하는데 모든 여론을 이렇게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옥죄고 돌아오라고 얘기해요. 저희는 그게 더 무서웠어요. 전 대표님이 본인에게 유리한 여론을 만들었다. 애들을 공격하는 게 목적인 사람이 돌아오면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나. 정산 쪽은 부수적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멤버들의 얘기는 하지 않겠고 많이 힘들어서 그 소속사에서 한번 뛰쳐나온 적도 있고 그랬어요. 공황장애로 여러 번 발작이 있었고 한 번은 병원에서 실신을 해서 산소호흡기로 깨어난 적도 있어요. 공황장애로 인한 발작인데 산소호흡기로 깨어났다. 보통은 비닐이나 종이봉투로 천천히 호흡하지 않나. 이산화탄소 부족으로. 소속사에서 CCTV도 있었고 숙소의 감시와 통제가 너무 심하고 압력이 심해서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 부모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반찬을 전부 거실에다 내다 던져버리고 멤버들에게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나 이런 것들을 심하게 당해서 돈이고 뭐고 다 둘째치고 정확한 표현대로 말한다면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수 안 한다는 인간들이 소송 건날에 상표권 등록을 합니까? 상표권 등록은 딴 회사 가수라도 가수하겠다는 말 아닌가요? 그리고 아이돌이 무슨 거저먹는 줄 알았습니까? 춤이랑 노래 연습도 빡세게 하는 동시에 멋있고 예쁘게 보이려면 체중 관리도 같이 해야 하는데 먹고 싶은 거 다 먹어가면서 하면 그게 가능할까? 그래서 아이돌이 힘든 거예요. 본인 자식들 뿐만 아니라 대형 기획사 아이돌들도 다 똑같이 하는 거라고. 그게 힘들고 괴로웠으면 하지 말았어야지. 이번 그 알편은 말 그대로 최악이 아니었을까? 다들 봤듯이 피프티
편에 서서 편파 방송을 한 것도 있지만 정작 다뤄야 할 이야기들은 다루지 않았으니까. 안성일 외삼촌분이 말한 안성일의 가족 통수와 미투 사건, 바이아웃 200억 발언에 대한 진실, 안성일의 학력 경력 위조 사실, 그 외에도 인지웅님에 의하면 안성일의 과거가 더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이야기는 아무것도 없었죠. 웬만해선 이런 얘기 안 하는데 그할 당신들 더기버스한테 돈 받았습니까? 돈 받아 먹지 않고선 이딴 역겨운 방송을 할 수 있을 리가 없거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제 진짜 믿을 건 디스패치밖에 없는가.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알은 이번 기회에 제발 폐지하자. 수신료 받아먹고 이딴 식으로 방송할 거면 폐지해야지. 현재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 이후 여러 정보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인지웅님이 밝힌 SBS가 보이그룹 오메가X 템퍼링에 관여해서 기획사 하나를 날려버린 사건이 있는데 이 일 때문에 그알이 피프티 편에 서서 편파 방송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인지웅님이 잘 다뤄주고 있으니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방송이 나간 이후 전 대표님도 입장을 밝혔는데 그알 전홍준 대표 피프티 월말평가 불참 한 번도 안 빠졌는데 전홍준 대표의 최측근은 20일 오전 뉴스1과 전화통화에서 그알과 관련해 소속사의 내부 고발자라는 붓의 실루엣을 봤는데 전 대표를 포함해 어트랙트 측에선 누군지 모르겠다고 하더라라고 밝혔다. 어트랙트 관계자도 아니었어. 거짓말로 사람 한 명 조지려고 했었다는 말이네. 이 측근은 월말평가와 관련 피프티 멤버들 선발 등과 관련한 월말평가는 2020년 3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최소 2달에 한 번, 총 15회 이상 열렸는데 전홍준 대표는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참석했다라며 그알 측이 이 부분을 크로스 체크만 했어도 쉽게 파악했을 것이라고 그알 방송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심지어 전 대표님은 월말평가에 모두 참석했었다고 합니다. 최소한의 사실 확인조차 안 하고 내보냈단 말이지. 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었는데 어트랙트 그알의 이의제기 계획 막대한 자료 제출했지만 이 관계자는 상표권 출원 등에 대한 문제 등 멤버들 뿐만 아니라 이번 사태와 관련된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 관련해서는 일절 보도되지 않았다. 그의 허위 경력, 학력 등을 꼬집어야 할 부분들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라며 방송사 측에서 한 번이라도 제대로 크로스 체크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일방적인 주장이 많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돼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자료들을 비롯해 막대한 자료들을 그것이 알고 싶다 측에 전달했지만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어트랙트가 많은 팩트 자료들을 보냈지만 방송에 전혀 나오지 않았다. 제대로 보도할 수 있었음에도 안 했다는 소리죠. 의도적으로 진실을 묵살했다고 볼 수밖에. 그리고 디스패치에선 피프티 부모들이 말했던 음식을 쓰레기통에 버렸다는 것에 대한 진실도 나오는데 음식을 버린 사람은 더기버스 백씨입니다. 피프티는 고개를 숙인 채 모욕적인 언사를 들어야 했습니다. 이것도 어트랙트가 한 게 아닌 더기버스 백진실이 한 짓이었네. 이 정도면 부모들은 어트랙트가 아니라 더기버스한테 뭐라 해야 하지 않나? 아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냥 회사 나가려고 짜고 친 거겠지. 그리고 피프티 애들이 강압적인 다이어트를 했다고 하니 뭘 먹었는지도 봤는데 엄청 잘 먹고 다녔는데 아니라고. 저렇게 먹고 운동은 정말 빡세게 했다고. 그렇군요. 정말 빡세게 하셨네요. 닭갈비에다 초밥에다 든든하게 잘 먹고 다녔지만 아무튼 체중 관리하느라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결국 저질 편파 방송으로 그알이 큰 논란이 되자 민원도 폭주하고 영상도 내렸다고 하는데 저런다고 과연 해결이 될까? 어차피 시간 지나면 다 잊혀질 거라고 생각하는 건가? 현재 연예계에선 단체로 너네한테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수로 해결하겠다는 말이지? 양심이 있으면 사과하고 재방송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인지웅님은 그알이 오메가X 건 때문에 제대로 보도 못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땐 더기버스한테 돈 받아 먹은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물론 편파 보도에 있어 오메가X의 영향도 크겠지만 지난 방송은 편파 방송을 넘어서 허위 사실 유포에 해당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속감이 될 수 있거든. 그리고 그 아래 나와서 인터뷰한 외국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더기버스와 매우 인연이 깊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더기버스 사람이랑 같이 사진도 찍었네. 이러고도 너네가 돈 받아 먹은 게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무리 봐도 더기버스랑 짜고 치고 담궈 버리려고 작정한 것 같은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분노가 크다는 걸 알았으니 양심 있으면 사실대로 말하고 다시 재방송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너네 성일이한테 받아 먹었으면 얼마나 받아 먹었냐? 성일이가 든든하게 챙겨줬나 보지. 어제 연예 대통령 이진호님이 그 아래 비하인드에 대해서 알렸다고 합니다. 그 아래 나온 회의록 자료가 주목받고 있는데 더기버스에서 6월 9일 날 자체적으로 회의를 진행합니다. 사실 이렇게 잠깐 나왔는데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의 내용이 뭐냐? 새로운 PPT
SNS 계정 새로 만들어서 관리 및 운영 필요, 그리고 이후 병합하는 과정 필요. 왜 새로운 계정을 만들지? 기존 거 잘 쓰면 되지 않나? 중요한 건 더기버스는 저때 용역 계약이 끝난 상태였습니다. 이미 계약이 끝난 회사가 왜 다른 회사 아티스트의 계정을 새로 만들고 운영하기 위한 회의를 하냐 이거지. 저 회의를 했다는 건 앞으로 피프티피프티와 같이 계속 일하겠다는 소리인데, 일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어트랙트로부터 피프티피프티를 빼와야겠죠. 전 팀장 이관 이슈, 홈페이지 도메인 어트랙트 측 가비아 계정 대기 중, SNS 계정 인증번호, 구글 워크스페이스에 대한 이해도가 낮음. 저기서 말하는 전 팀장은 그 아래 나오셨던 분을 말하는 거예요. 워크스페이스를 잘 모르니까 저기에다 파일을 저장해 놓으면 모른다고 생각했겠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트랙트는 잘 다뤄달라고 했지만 묵살 당했다고 합니다. 월말 평가에 대해서도 나오는데, 전홍준 대표는 모든 월말 평가에 참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더욱이 본인이 없다면 월말 평가 자체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2달에 한 번씩 있는 월말 평가를 통해서 연습생 자체를 한 명 한 명씩 줄여나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참석을 해서 멤버들을 하나하나 발굴하고 최종적인 멤버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애초에 전 대표님이 없으면 월말 평가를 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네. 근데 전 대표님이 참석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게 문제될까? 이재용이 반도체 공장 가서 공장이 잘 돌아가고 있는지 일일이 확인하나? 백종원이 전국에 있는 한신포차 일일이 찾아가서 잘하고 있는지 확인합니까? 아니죠. 자기 밑에 사람한테 시키지. 대표는 대표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겁니다. 외부 세력의 개입을 증명할 핵심 템퍼링 자료가 있다고 하던데, 슬프게도 이 자료 역시 어트랙트 측에서 그알 제작진에게 넘겼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이게 어떤 자료냐면, 실장님 헬릭스 계약 연장권 관련해서 새로운 계약서 보내드립니다. 연장하나요? 응, 대표님 컨펌. 중간에 소속사 바뀌면 그때 계약서 수정하는 것으로 문제없대요. 헬릭스는 4월 분거 나가는 거 아직 인보이스 안 온 거지. 복구된 메신저에서 나온 소속사가 바뀌어도 문제없다는 계약 말하는 거예요. 이것도 비하인드가 있었는데, 회사 또는 레이블을 변경해도 계약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헬릭스 측에 문의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과정 역시 보고한 바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트랙트에게 전혀 상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더욱이 더기버스 직원이 보낸 이메일 수신과 CC를 살펴보면 안성일, K씨, B이사, 이 본부장 등 이 4명의 더기버스 직원만 있을 뿐, 헬릭스에게 문의한 메일에서도 어트랙트 관련 인물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런데 이 핵심적인 계약서에는 더기버스의 인감 도장이 아닌 어트랙트의 인감 도장이 날인돼 있었습니다. 전 대표님 허락 없이 어트랙트 인감 도장을 썼다고? 이거 범죄 아닙니까? 워너뮤직과의 계약에 독소 조항이 있었다고 하는데, 어트랙트가 워너뮤직 레코드와 6월 19일 날 계약서에 사인을 하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방송에서는 이렇게 나왔지만, 그러면 정말 어트랙트 측은 6월 19일 날 워너뮤직 레코드 측과 선급금 계약을 하게 되어 있었을까? 이 부분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멤버들과 분쟁이 생길 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함.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수차례 했지만 그 계약 내용은 바꿔줄 수 없다라는 공식 입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떠한 이유든 분쟁 생기면 위약금을 내야 하는 정신 나간 조항 때문에 계약하지 않았던 거지. 근데 6월 19일이 무슨 날인 줄 압니까? 피프티가 회사를 상대로 소송하고 상표권을 등록한 날입니다. 전날 워너뮤직이랑 선급금 계약까지 했었다. 계약하는 동시에 위약금 물어내야 했던 거지. 소송을 건날에 선급금 계약까지 하려는 건 계획한 일이라고 밖에 안 보이네요. 이건 제 생각인데, 워너와 계약하기로 한 다음날은 전 대표님이 안성일과 카톡을 했었습니다. 바비뮤비 관련해서 6월 20일 날 했던 카톡인데, 숙소 이탈을 주도한 이번 일의 주동자를 찾아서 책임을 꼭 물을 것임. 계약 위반 손해배상 청구. 대표님 진짜 중지시키나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내일 중요 소송건이 빨리 해결되어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뮤비 찍을 수 없는 상황인데 안성일은 뮤비 얘기만 하죠. 저때 뮤비를 찍었으면 아픈데 활동시킨 게 돼버려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있었는데, 선급금 계약이라는 덫에 안 걸리니까 두 번째 함정을 판 게 아니었을까? 아니면 함정을 이중으로 팠을 수도 있겠죠. 계획한 게 맞다면 함정을 많이 파놓긴 했네. 두 개 다 동시에 걸렸으면 전 대표님은 한순간에 빚더미 신세가 됐겠죠. 동시에 아픈 가수를 활동시킨 악질 사정으로 보여졌을 테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참에 안성일이 제대로 심판받았으면 좋겠네요.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워너뮤직도 용이 선상에서 벗어나긴 힘들 것 같다. 그것이 알고 싶다 피프티 편이 방영하고 난 이후에 수많은 소식들이 홍수같이 쏟아지고 있죠. 연예계 그 아래 뿔났다. 한미연 공정성 공익성 상실 사과해라. 한미연도 나서고, 연재협 그알 피프티 사건 본질 왜곡 책임자 징계 요구. 연재협도 그알한테 나섰다고 합니다. 일이 점점 커지고 있네요. 이건 제 생각인데 성명문 가지고는 그알에게 타격 주긴 힘들 거예요. 그알은 생 까면 그만이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냐고. 대형 기획사들을 필두로 피프티 편 재방송을 할 때까지 SBS의 연예인 출연을 단체 보이콧하는 겁니다. 영향력 있는 대형 기획사 하나가 나서면 아마 다른 엔터사들도 따라서 할 거예요. 막말로 지들이 연예인 없으면 뭐 어떡할 건데. 연예인 없으면 프로그램 꾸릴 수는 있나? 이참에 지들 위치가 어떤지 확실하게 각인시켜줄 기회라 저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기버스 관계자랑 사진 찍은 외국인 기자의 정체도 알려졌는데, 제프 벤자민은 어떤 인물인지 미국 잡지 빌보드에서 팝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 아이돌을 굉장히 많이 다루면서
세계적으로 K-팝을 알렸다. 1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인데요. 이 인간이 그 아래에서 했던 말을 봤는데 CEO 같은 사람들은 언제나 자금을 마련해서 다른 회사를 창립할 수 있습니다. 프로듀서는 다른 그룹에게 노래를 만들어주면 되죠. 저는 이게 좀 불공평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주변에서 이 소녀들의 미래가 밝지 않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우선 첫 번째, 80억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유통할 수 있는 금액이냐. 피프티가 소송한 것 때문에 여태까지 투자한 돈 다 날리게 생겼는데 언제든지 돈 모아서 회사 만들면 되니까 괜찮다. 투자자가 무슨 자선단체입니까? 80억 땅바닥에 내다버리게. 그리고 두 번째, 큰돈 투자해가며 좋은 숙소 좋은 선생님 붙여주며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회사의 등에 칼을 꽂았으면 당연히 욕먹어야지. 이게 뭐가 불공평한 일이지. 하지만 이놈의 만행이 더 있었는데 지난 4월에는 피프티 멤버들의 특집 기사를 다룬 인물이기도 했는데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안성일 대표의 입장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안성일 대변인이기도 했고 어떤 게시물을 리트윗하기도 했는데 전홍준은 스타크루 아더앤에이블 코사운드의 대표였기 때문에 저는 그가 그렇게 무능한 것에 놀라지 않고 그의 과거 행적으로 인해 팬들이 그를 비난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에 솔직히 놀랐습니다. 저는 피프티 멤버들이 안정적으로 잘 관리되는 레이블에서 끝나길 바랍니다. 저는 너무 많은 그룹이 난데없이 히트를 치고 순수하게 관리자의 무능으로 인해서 인기를 모두 잃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네, 참 대단한 행보를 걸어오셨네요. 상표권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상표권에 관한 핵심적인 자료를 파악했다고 하던데 메일을 복구하는 과정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상표권 등록 제한입니다. 이건 정리가 된 다음에 해야겠죠. 도기버스의 이 본부장이라는 사람이 보낸 메일이라고 하는데 받은 사람이 안성일이랑 백진실이 있죠. 하지만 어트랙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지들끼리 뒤에서 몰래 하려고 했던 거지. 그리고 피프티 요청으로 상표권을 출원한 변리사가 하는 말은 우리가 피프티 멤버들의 상표권 출원을 도운 회사인 것은 맞다. 고객과 관련된 정보는 어떠한 내용도 말하기 어렵다. 어트랙트 몰래 상표권 출원하려 한 게 사실이었다고 합니다. 이러고도 도기버스가 소송에 개입 안 한 게 사실이라 볼 수 있을까? 소송에 연관도 없는 인간들이 상표권 출원을 돕는다고. 그 알 마지막에 나왔던 편지 원본도 나오는데 안녕하세요 피프티 키나세오 시오 아란입니다. PD님께서 보내주신 편지 감사히 잘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악의적인 루머들로 인하여 지치고 힘듦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음악을 오랫동안 하고 싶은 마음은 변치 않기 때문에 아니 가수 때려친다며 가수를 안 했으면 안 했지 다시 돌아가고 싶진 않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수 안 하겠다고 다신 안 돌아간다고 저주를 퍼부을 땐 언제고 지금은 사랑하는 음악이다. 하나만 하자 제발. 그리고 PD에 대한 언급도 하는데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됨으로 인해 종합적인 가치 판단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무척이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 RPD가 피프티의 명예 회복을 도왔다는 말이지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한패였던 거네. 처음부터 피프티 편에 서서 방송하려 했던 거고 제가 지난번에 말했죠. 안성일한테 돈 받은 것 같다고. 오메가 X의 영향도 있지만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사건 자체를 안 다루면 됩니다. 안 다루면 욕먹을 일도 문제 삼을 일도 없으니까요. 하지만 욕먹을 걸 알면서도 다뤘다. 모종의 거래가 있지 않았을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솔직히 그 알도 수사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상중이 형 뭐라고 말이라도 좀 해봐. 왜 이렇게 조용해? 디스패치가 그 알에서 다뤘던 내용들을 팩트체크했다고 합니다. 안성일 치통만 정확했다. 그 알의 피프티 잘 알모. 먼저 월말 평가에 대한 팩트체크다. 디스패치가 어트랙트의 2년치 일정표를 확인했다. 2020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략 23차례 평가가 진행됐다. 이렇게 일정으로 다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월말 평가 사진에서도 전 대표님이 있는 걸 알 수 있죠. 심지어 카톡 내용도 있었는데 대표님 저희 아이들 평가를 진행하려고 하는데 언제 시간이 편하실까요? 14일이요. 넵 그럼 14일 오후 4시에 센터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전 대표님 딸꾹질 안 멈추셔서 월평 때 조금 이해해주세요. 디테일한 것까지 남아있으면 빼박이지 뭐. 부모들이 보낸 반찬 등을 전부 거실에 던졌다. 2021년 7월 6일 반찬 배대기 사건은 무엇일까? 당시 현장을 목격한 관계자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전말을 확인했다. 일단 바로 잡아야 할 것은 반찬이 아니라 간식이다. 그리고 멤버들의 간식을 바닥에 내던진 건 더기버스 백진실 이사다. 다 주워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는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도 백진실 이사다. 패대기 친 건 어트랙트 관계자도 아니고 더기버스 백진실이었고 반찬이 아니라 간식이었다고 합니다. 교묘하게 단어만 바꾼 거네. 부모의 반찬이라고 하면 감성팔이 하기 쉬울 테니까. 그래서 왜 간식을 패대기 쳤냐? 2021년 6월 멤버들의 체중 관리가 시작됐다. 티그 즈은 미음라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실시한 것. 하지만 몸무게 변화가 거의 없었다. 직원들이 숙소를 긴급 점검했고 대기사가 그 결과를 단체방에 공유했다. 초코와플, 아폴로, 쫀디기, 몽실, 꽃갈콘, 캔디바, 크런키 이렇게 발견됐다고 하는 거예요. 이 와중에 트루스는 뭐야? 아무튼 숙소 점검했는데 간식들이 적발돼서 불러가지고 혼내고 간식 버리고 그랬다는 이야기예요. 멤버들에게 식사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 피프티 멤버들은 왜 이렇게 간식에 집착했을까? 어느 가족의 그 알 인터뷰처럼 제대로 식사를
상태를 제공받지 못해서 안성일과 백진실은 전홍준 대표에게 디톡스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다이어트 프로그램인데 효과가 좋다며 강추한 것. 신인 개발팀 매니저는 6월 1일 다이어트 식품을 주문했다. 아침 닭가슴살, 점심 현미밥, 저녁 닭가슴살, 그리고 부족한 영양분을 영양제로 채웠다. 하지만 몸무게는 유지됐다. 심지어 50kg대로 증가한 멤버도 있었다. 백진실이 숙소를 점검한 것도 다이어트 실패의 이유를 찾기 위해서였다. 실제로는 삼시세끼 다 먹으면서 영양도 챙기면서 했다네요. 근데도 살이 쪄서 조사를 했는데 간식 숨긴 게 적발됐던 거고, 누가 음원 음반 정산을 영원으로 표기했을까? 실제로 4월 정산서에 따르면 음반 플러스 음원 영원이다. 음반과 음원 수익란이 공백이다. 이는 더기버스의 잘못이다. 피프티 정산을 담당한 회계 담당 직원의 실수였다. 심지어 더기버스는 2022년 2분기부터 9개월간 정산서도 지급하지 않았다. 안성일 카톡도 있었는데 대표님 죄송합니다. 2022년도 2분기 정산서부터 아티스트에게 공유가 지연되었고 아티스트 날인이 늦어지니 부모님들께 전달이 늦어진 듯합니다. 데뷔 앨범 제작까지 정신없이 달려오며 이와 같은 부분을 더 면밀히 체크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수고하세요. 제가 이해했어요. 더 크게 더 높이 갑시다. 쉽게 말하면 정산서에 영원으로 나온 건 더기버스 측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봤더니 지난달 신문기일에서 이미 다 말했더라고요. 90억원 배임 의심, 합의원의 피프티 첫 신문기일. 이날 피프티 변호인은 기존의 정산서와 다르게 매출 관련 수입 항목이 누락돼 이 부분이 의심됐고 이후 어제 정산서가 제출됐다. 어트랙트 변호인은 스타크루 ENT에 들어오는 매출액이 의도적 누락이 아니라 시간적 차이 때문에 집계가 늦어진 거고 외주 업체의 실수 때문에 누락됐다 정산 의무 주장에는 이유가 없는 거. 저 때 이미 더기버스의 실수라고 말했었는데 그 알은 너 이거 왜 그런 거냐 이랬다는 말이지. 선급금 구조. 만약 어트랙트가 파산하면 이 돈은 멤버들의 채무일까? 아니다. 그룹이 실패하면 대표가 망하는 거. 즉 전홍준 대표의 빚으로 남는다. 진짜 수백 번은 이야기한 것 같은데 선급금은 피프티의 빚이 아니라 전 대표님의 빚입니다. 광고계에 따르면 피프티에게 제안한 광고는 대략 20여 건. 땡땡커피, 땡땡공사, 땡땡은행, 땡땡전자는 거의 확정이었다. 이 광고비만 대략 12억 원. 어트랙트는 멤버 건강 문제를 이유로 거절했다. 게다가 소송이 겹치면서 명품, 스킨케어, 여성 스파, 교복, 제과, 스포츠 생활용품 등의 협의도 중단됐다. 게다가 우리도 모르는 광고들도 더 많이 있었다고 하네요. 저거 다 했으면 이미 부자 됐겠는데. 그리고 번외편인데 안성일 치아 건강이 안 좋은 건 사실이었습니다. 수고하세요. 안 대표가 이가 아플 것 같아서 부드러운 반찬 아이스박스에 포장해서 매니저 편에 지금 본인이 안 대표에게 전달해주세요. 다 같이 건강해야 성공해요. 전 대표님이 안성일의 건강까지 신경 썼었네. 안성일 진짜 나쁜 놈이구나. 어떻게 저런 사람한테까지 뒤통수 칠 생각을 할 수 있지.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아무리 쓰레기같이 살아온 인간이라도 저렇게 잘해주는 사람한테까지 뒤통수 칠 생각은 안 한다. 안성일은 절대 용서 못하겠다. 지난주 피프티 편을 노골적으로 들면서 역겨운 편파 방송을 한 그것이 알고 싶다가 수많은 비난 폭주 끝에 드디어 사과했다고 합니다. 그할즉 피프티 편 깊은 사과 추가 취재 후 후속 방송. 지난 8월 19일 방송된 편은 이른바 피프티 사태를 통해 지속 가능한 K-팝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위해 제작된 프로그램입니다. 지속 가능한 K-팝을 말하고 싶으면 나중에 따로 만들면 되지 그걸 왜 피프티 사태를 통해서 말합니까? 피프티 사태에서 가장 중요한 건 교차 검증을 통한 팩트체크입니다. 니들이 늘 하던 거. 그러니까 더기버스가 정말 피프티 소송에 개입한 게 맞는지, 어트랙트로부터 템퍼링을 시도한 게 맞는지, 피프티가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정말 타당했는지, 안 타당하다면 근거가 뭔지, 그리고 그 외에 사람들이 궁금해하던 안성일의 과거 행적이 어땠는지 등등 취재를 통해 팩트체크나 제대로 하라니까. 우선 방송 과정에서 제작진의 의도와 달리 K-팝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많은 분들과 K-팝을 사랑하는 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에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은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있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주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며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추가 취재를 통한 후속 방송으로 부족했던 부분을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한쪽 편 들어주려고 한 적 없다. PD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됨으로 인해 종합적인 가치 판단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기를 무척이나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 이 편지는 뭐지? 그 PD가 피프티의 명예 회복을 위했다고 말하는데 저 PD는 그럼 유령 PD인가?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 보고 월말 평가 한 번도 참여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알고 보니 참여한 걸로 밝혀졌고 어트랙트 관계자가 부모님이 보낸 반찬 패대기 치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했지만 현실은 더기버스 백진실이 한 짓에다 반찬이 아닌 간식이었던 걸로 밝혀졌고 이상한 회계사 한 놈 나와서 스타크루랑 전 대표님은 아무 관계도 없다고 했지만 실제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전 대표님이 CEO로 돼있죠. 스타크루 설립자가 전홍준이고 피프티 애들 전부 다 스타크루 연습생 출신인데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 외에 어트랙트는 아무런 마케팅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나. 80억 어디에다 썼냐고 말하질 않나. 정작 피프티가 했던 상표권 출원이랑 담낭염 수술은 진단서조차 없었다는 소식이나 아니면 안성일
안성일이 학력 경력 위주한 이야기나 워너뮤직 코리아의 전무가였던 안성일이 제안한 바이아웃 200억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 그 이전에 유사했던 손승연 소송에 안성일이 개입했다는 이야기 등등 피프티피프티한테 불리했던 건 전부 쏙 빼고 방송했으면서 한쪽 편을 든 적이 없다고. 하긴 뭐 공중파가 대놓고 우리는 피프티피프티를 위해 방송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지. 그 알이 후속 방송한다는 말에 폐지하라고 화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후속 방송하게 해주는 게 폐지시키는 건 더 쉬워요. 후속 방송에서도 제대로 못한다면 진짜로 그 알을 폐지시켜야 하는 명분을 주게 되는 거니까. 한 번이야 100번 이해해서 실수라고 볼 수 있지만 그걸 2번 반복하면 실수라고 보긴 힘들겠지. 또 실수하면 너네는 한 번 더 기회를 줬는데 그것도 못하냐. 그 정도 팩트체크도 2번이나 제대로 못하면 폐지해야 하는 거 아니냐. 유튜버보다 못하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된다면 폐지해야 하는 여론이 더 커지고 결국엔 폐지하게 되겠죠. 차라리 잘 됐네. 이참에 두 눈 부릅뜨고 사소한 거 하나하나 전부 다 꼬투리 잡자고요. 지들 마음대로 후속 방송 한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에 걸맞게 제대로 하는지 한번 지켜보자고. 근데 하실 거면 제대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겁니다. 이전 방송은 보는 내내 구리다 못해 역겨웠을 정도라 웬만한 퀄리티론 대중들 기준엔 절대 못 미칠 거예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조금만 괜찮아져도 호평이 나올 수도 있겠네. 아무튼 니들이 하겠다고 시작했으니 각오 단단히 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이 좋으셨으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립니다. 결론입니다. 후속 방송은 후속 방송이고 안성일이한테 돈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조사해야 하지 않을까. 돈 받았다는 생각 들 정도로 편파적이긴 했으니까.